실무 쪽은 312페이지부터 해서 넘겨보시면 320페이지까지는 중개계약인데 실무 쪽은 뭐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중개실무는 법으로 표현하면 중개업무예요. 중개업무를 하려면 손님이 가게 와야 한다. 손님이 가게 와서 어떤 계약? 중개계약부터 다시 배우시는 거야. 중개계약하고 손님이 내는 물건이 있다 없다? 물건에 대하여 중개대여사물에 대하여 대장이나 등기부나 각종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겠죠. 확인한 자료 가지고 매수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죠.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가 완성되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5가지. 뭐 5가지? 3가지. 거래계약서 교부하고 설명서 교부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하고 요 대가로서 중개 보수 받는 것이 중개 실무요. 요걸 다시 배우신다고. 중개계약은 앞에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배우셨죠?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은 다 있다고. 그 300 지금 몇 페이지예요 지금? 보신 게? 321페이지. 320페이지까지 시험을 따로 묻진 않아요 최근에는. 앞에 법에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배우셨죠? 법에서 묻고 뭐는 보셔야 되는가? 5, 6월 달에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 중개계약서 있나요? 네. 넘겨보시면 3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제목 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있는데 이거 사용 작성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사용 작성 의무는 없다. 넘기시면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다. 네. 324, 25 법정 서식은 다 두고 있다고 있는데 반드시 의해야 되는 것은 뭐?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라 그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이 있으니까 이 서식에 의하라 그 말은 사용하여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속 중개계약서 나중에 5, 6월 달에 요약지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지금 할 건 아니고. 서식은 있어요. 넘겨보시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활동 있나요? 326페이지 327페이지 밑에 하단에 공부상 조사 있나요? 네. 공부상 조사 확인상 및 기준 공부 있죠? 네. 이건 시험에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넘겨보시면 박스가 있다. 대부분 다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옛날 법은 지적법이었죠. 지적 공부 배우신다. 네. 지적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걸 묻는 게 간혹 한 번씩 나온다고. 이런 거죠. 토지에 대한 토지 면적은 지적도에 나와야 나와요. 면장 이렇게 암기하시거든. 공시법생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면장 이렇게 하는 거. 암기시킨다고. 수강생들은 중개사법생이 다 패리 났다고. 암기시킨다고. 또 암기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또. 그러니까 개통이 법 전공한 사람들은 암기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법 전공한 사람들이 변형해가 동영상 업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원래 본성은 버리고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가고 있는 거야. 암기시키고 민법도. 민법생이 이렇게 동그라미 앞자 이렇게 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이 민법 아니에요. 이걸 1, 2, 3, 4, 5, 6, 7까지는 맞았다고 이게. 8회 시험에는요. 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제일고시라는 게 거의 다 없어졌는데 노량진 제일고시가 있었어요. 수강생이 3,000명, 2,500명 이렇게 했다고. 건물 전체가 자기 건물인데 기숙사도 차려놓고. 왜냐면 그때는 가장 유명한 학원이 제일고시였어요. 노량진 제일고시. 전국 각지에서 올라가지고 짐 사들어 올라가지고 고시원처럼 거기서 기숙 학원도 있었다고. 식당도 하고. 한 명도 학교 못해서 8회 때. 이게 참 민법이 안 돼버리니까. 암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면장, 목도장,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에 있고 대장에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암기를. 공시법 하지 말라 해도 나중에 9월 때는 하시라고. 그 다음 배우시는 게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장을 먼저 만들고 선 등록, 지적 공부는 등록이라 해요. 여기 등기하죠.
보존 등기할 때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고 그걸 가지고 등기부 표제부 만들죠. 지목이 전이다. 여기도 전이겠네. 표제부. 소유자 갑이다. 여기도 갑이겠죠. 처음에는 보존 등기할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지목을 대로 바꿨다. 지목 변경 신청해서. 그럼 여기는 등기부는 아직까지 전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 같은 토지에 대해서 대정하고 등기부 다르잖아요. 지금 일치시키려면 등기관세는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러면 소관청에서 변경 등기하라고 촉탁. 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시군구에서 등기관세에다 촉탁해서 일치시키고.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죠.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고 등기부는 을로 바뀌었죠. 여기는 대장에는 갑으로 남아있겠네. 여기 알고 있다. 모르니까 등기관세에서 소관청에다가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변경사실 통지해서 일치시키고 소관청에는 촉탁시키는 제도. 그죠? 그러면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적법으로 하면 경계, 좌표까지 표시죠. 뭐가 기준? 대장 기준. 왜냐하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니까 촉탁해서 바꿔라 그 말 아니야. 소유자는 표시사항입니까? 권리관계입니까? 소유권 귀속 문제니까. 소유자가 다르면 뭐가 기준? 등기부는 바뀌었는데 여기 안 바뀔 수 있죠. 통지하죠. 그래서 표시는 대장 기준, 소유자는 등기. 거기 작년 시험에 나왔다. 우리 시험에. 간혹. 그래서 옆에 간혹 329페이지 위에 있죠. 기준 공부와 불일치 해결 있죠. 그래서 이번에 불일치 해결에서 물적사항이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표시사항. 다르면 뭐가 기준,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 됐죠?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다르다. 지적법이지 이것도. 지적도를 보니까 무고동 100번지 토지가 매매 목적물인데 지적도 보니까 100대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적이 있다 없다? 지적도에는 없다니까요. 면적만 대장에 나오지 지적도에는 없어. 적을 칸이 없어. 그러면 지적도상 선이 뭐예요? 경계죠.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쳤는데 이렇게 쳤다고? 뭐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지적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 다르죠? 뭐가 기준? 이거 실제 경계 기준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벽을 쳐버리면 어떻게 해? 이거 다 내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 공부상 경계 기준. 그런 게 우리 시험에 간혹 나온다고. 지적법 공부하시라고. 공간정보 넘겨보세요. 작년 문제가 330페이지 있죠. 중개 의뢰인에게 대사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에 토지, 소재,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지적도 나와야죠. 분묘 기지권을 좀 더 배우시는데 등기 능력이 있나요? 민법에서는 법정 물권 아니에요. 관습상 있는 분묘 기지권은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맞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 뭐가 기준? 실제 경계 기준하면 안 돼요.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 밑줄. 면적은 표시상이다. 뭐가 기준? 대장 기준. 옳은 게 몇 개예요? 그렇게 찾는다고. 쉽다. 넘기시고. 339페이지 8페이지에 기본적인 사항 조사 있죠. 이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공시법 책 보시면 돼요.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지세 있죠. 지적법 공부입니다. 넘기시고. 그 2차 과목에 들어가 있는 과목은 농지법도 제가 5, 6월달 다 할 거야 하는데 일단 공법에서 농지법 아직 수업 안 하셨죠? 들으시고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 있다. 농지증하고 농지임대차 쪽만 나오니까 그 부분만 농지법만 배우신 다음에 넘기시고.
시험 끝날 때까지 안 하신대요. 7, 8월 때 하면 되잖아요. 5, 6월 달에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굴 붉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국계법부터 잡지. 국계법. 안 잡히잖아요. 국계법. 국계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3개부터 먼저 잡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세법 특강이죠.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3개 하는 거예요. 세법은 나중에 하지 미루다가 9월 달에 포기요. 그 2차 과목, 한 과목 꽈락이 나오는 과목이 공시세법이요. 들으시라고. 동영상을 믿고 안 들으신다. 그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동영상을 믿고. 정말로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피해본다고. 동영상 열어드릴 건데 뭐 그게 큰 재산 아니잖아요. 어차피 열어드리는데 정말로 필요하죠.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안 열어준다고 지금. 들으시라 실강의를. 공시법 토요일이죠. 공시법 토요일 4시까지 하면 6시까지가 아니고 세법 4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공시법은 죽었대. 전주에 3번 왔다 갔다 했죠. 전주에 여기 수업하고 저기 상원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금요일 다시 수업하고 올라갔죠. 이번 주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창원에 계시거든. 빼달라고 지금 내년 수업 못하겠다고. 부동산이 지금 이제 이번에 매매계획상에 썼을 거예요. 12억짜리 강의 썼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그런 늘 이야기하시는 농담으로 내 부동산 해서 지금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수업 좀 빼달라고. 다 죽자고 그냥 문 닫고 다 죽자고. 묶어놨어. 3년간만 해달라고 묶어놨어. 하기 싫은 게 선생님들은요 날도 지금 하기 싫어 내려오기 싫어요. 너무 힘들거든. 우쩔 끼고 안 죽고 싶으면 해야지. 자 340 제가 나이가 적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나이가 한참 적어요. 학번이 4학번이 차이 나. 몇 학번은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공부할 필요 없지. 선생님들 중에서는 억수 젊게 보이는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거든. 그 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들 보입니까? 하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이 보입니다 하면 제가 이야기를 기분 좋은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게 보인다 하면 나이를 공개합니다. 됐어요. 자, 권리관계조사에서 옆에 등기부는 등기부에서 갑구 얼구가 있다. 이것도 뭐 제가 뭐 입된 김에 한 건데 갑구사항하고 얼구사항이 있죠. 권리관계 조사할 때 갑구 얼구사항을 합쳐서 할 때를 별구 이렇게 별구예산 등기. 갑구에만 소유권 있죠. 압류 가압류 있을 수 있다 없다. 갑구만 한 구만 하죠. 얼구에 있는 건저당권 전세권 있겠죠. 같은 구끼리 한다. 그것을 동구로 합니다. 같은 구, 동구예산 등기. 갑구예산 등기, 압류, 가압류 쪽 있을 거 아니야. 순위는 선순위다, 후순위다 할 때는 같은 거 한 구끼리 할 때는 순위번호. 다르면 접수번호. 동순별접 이렇게 암기해. 동구예산 등기는 순위번호, 별구예산 등기는 접수. 등기법 체계 그대로 있어요. 처음 들어요. 등기부 시험에 안 나오니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그 등기부 조사 있잖아요. 옆에 페이지 341페이지 동순별접 적어나오면 또 뭔지 모르겠다. 또 동구 순위번호, 별구 접수번호. 동구 같은 구 땡땡 순위번호, 별구 그 말은 갑구 얼구 모두 합쳐서 접수번호. 안 적으셔도 되고 넘기세요. 빨리. 342페이지 분묘기지권 있나요? 네. 넘기시면 344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355페이지 있죠. 345페이지. 조금 최근에 개정되었어요. 작년 시험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시험부터 반영되는 개정법이 있어. 설명을 드려야 되고 넘겨보시고. 3
51페이지 농지법 있나요? 이게 이제 농지법 전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추려 넣은 거예요. 그 대부분 나오는 게 넘겨보시면 352페이지 농지 임대차 있나요? 그 왜냐하면 개업공용회사가 부동산 하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중개할 수도 있다 그 말이고 농지 매매 계약 중개할 수도 있다.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니까 옆에 페이지 353페이지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죠. 위에 위탁 경영 있나요? 4번에 농작물 말라 죽으면 안 되겠죠. 남한테 맡겨서 농사 짓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 그 파트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요건 우리 중개 실무 시험에 필요하니까 요 정도 나오고 공법 시험에 농지법은 다 진흥지역, 진흥구역 이런 용도지역 있죠. 그걸 배우신다고. 그 농지법 요건 5월 때 해드릴게. 그 다음에 출제 비용이 아주 높은 게 360페이지 확인 설명서 있나요? 이게 원래 앞에 법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재가 실무적으로 빠져 있다고. 자 일단 분묘 기지권 장사법 정리하고 확인 설명서 보고 수업은 첫 진도는 5월 6일 날 토요일 날 여기 제가 수업해요. 토요일 날 첫 주에. 나머지 5월 6월 달에 9주가 나와. 저한테. 첫 주는 마지막 진도 끝내고 둘째 주부터 진도 나올 거예요. 5월 둘째 주에 공지해 드리겠지만 기출문제 5회 특강할 거예요. 기출문제 특강. 5월 둘째 첫째 주는 1, 3, 5 다 쉬니까 공지해 드릴게. 기출문제 집에 1차는 와 있는데 2차가 안 와가지고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부터 보시고 충격을 한번 받아야죠. 자, 분묘 기지권은 일단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매년 꼭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나옵니다. 자, 분묘 기지권은 앞에 몇 페이지 모르시겠다? 342페이지. 분묘 기지권은 1차,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민법 시간에 지상권 배우신다. 지상권 할 때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에서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에서 분묘 기지권이 나온다고. 그 민법에서는 분묘 기지권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는 아니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건은 8개밖에 없잖아요. 팔물건. 이건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예요. 이건 종래 판례 이론을 배우신다고 민법에서 지상권 변할 때.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종래 판례도 중요한데 현행 분묘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 장사법이 있다고. 그러니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종전 판례가 중요합니까? 현행 법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니까 판례 이론은 한두 개 나오고 대부분 다 장사법률 조문 내용이 나온다고. 여기 좀 개정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보시고 장사법을 설명드릴게요.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다. 그럼 지상권은 내 땅, 남의 땅. 타인 토지 위에, 지상이죠. 타인 토지 위에 뭐 설치하고? 지상권은 건물을, 수목의 집단, 기타 공작물을 설치했죠. 설치한 자가 그 건물을, 수목의 집단, 기타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 목적으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 수목입단을 소유할 목적,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인 것이 분묘 기지권이다. 지상권이고.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 토지 위에 건물, 수목입단, 기타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건물, 수목입단,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지상권이면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 기지권은 타인 토지 위에 뭐 설치했다가 분묘 설치했죠. 이미 설치한 기존, 앞으로 둘 게 아니고 설치한 기존 분묘를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인 것이 뭐다? 분묘 기지권. 그러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어리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해서 남의 땅을 쓰고 싶다. 기지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 땅이 뭐야? 땅. 법 공부하는 사람이 땅이 뭐야? 아직도 이렇게 그리면 이걸 집이라 한다. 건물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그 나중에 공부하고 조금만 야 네가 보기에 이게 뭔 같노? 이렇게 하면 이거 집 아이가
무식한 건물이란다. 토지 소유에 찾아가야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하면 아버지 몇 점 모시겠습니다. 값 찾아갔다고. 그러시게 승낙 받았죠? 권리 취득한다고. 권리 취득하니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을이 갑 소유 토지 위에 분묘 설치하는데 토지 소유 승낙 없이 무단으로 두었다고? 권리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종래 판례에서는, 이전 판례에서는 승낙 없이 설치해도 을이 갑에 승낙이 없지만 20년간 설치한 다음에 평원공인하게 기지, 땅을 점유해왔다고. 민법이죠. 뭐예요? 점유, 시효처등요건 아니요? 그러면 을이 갑 소유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 갑의 승낙 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기지, 땅을 평원공인에게 점유한 경우 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쨌든 분묘 나오면 남의 땅을 전제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승낙받지 않고 점유 시효처 등 요건을 갖췄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판례에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분쟁 소지가 많다 적다? 많아요. 실무에서 필요한 것이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자기 조상묘를 모시고 있다고. 응? 토지를 을에게 팔아요. 매매한다고. 그러면 매수인은 임야에 나가보든지 안 나가보든지 매매 계약할 거 아니야?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 3몇 번 이상에 있는 분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장하기로 한다라고 이전 특약을 했다고. 특약했다면 분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되니까 권리가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임야 매매 계약하면서 매수인이 임야상 매매 목적물 임야상에 분묘를 받든지 못 받든지 매매 계약서 안에 매매 계약할 때 이전 특약을 안 했다고. 그러면 지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냥 모시게 기지권을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 하실 때 임야는 덩치가 크다. 보통 한 기 이상의 분묘는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임야를 따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전용해가지고 야구장 만들고 싶다 지금. 다 깎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전 특약을 안 해버리면 기지권을 준다 그 말은 뭐야? 운동장 중간에 분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 그 말이지. 법률 지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두고 가시면 이거 운동장 못 만듭니다. 이전 특약 꼭 하셔야 된다고 살짝 조언해주라고. 매도인 앞에 있는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싫어한다고. 이전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만 처분했다고. 아니면 아버지 묘토 요만큼만 내가 계속 소유할 겁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분묘 기지 땅, 요 땅까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겠다. 내가 가지겠다. 요거 빼고 팔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고. 이전 특약이 없다. 유보하거나 하면 권리 줘요. 기지권 취득하는 모습은 판례에서 세 가지요. 승낙받든지 승낙 없이 설치해도 몇 년간? 점유해서 시효 취득하든지 아니면 이전 특약 없거나 소유권 기지 땅 요만큼만 유보하거나 그때 권리를 취득해요. 분묘 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것, 시효 취득한 것, 이전 특약 없이 이미 설치한 것, 기존에 이미 설치한 것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소유할 목적이요. 그러면 기존 분묘를 설치했죠. 기존 분묘 이외에 옆에 제가 죽었다고. 제가 죽어서 분묘가 설치됐죠. 승낙받아서 옆에 임의로 둘 수 있다. 다른 분묘는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제가 죽어서 승낙받아 설치되었잖아요. 좀 이따 장사법 보시면 개인 묘지는 설치한 다음에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돼. 와이프가 죽었다고. 요렇게 임의로 둔다고? 안 된다고. 다시 승낙받아 와야 돼. 설치했죠. 추가로 다시 신고 따라 각각 승낙 각각 신고하는 거예요. 소유 목적이다. 소유한다 그 말은 타인 토지에 설치한 조상묘를 잘 모시겠다 그 말이죠. 그럼 분묘 기지권 가지고 타인 토지를 어디까지 설 수 있겠는가? 분묘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남의 땅을 언제까지 쓸 수 있겠는가?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남의 땅을 쓰는 대가, 임대차는 차임이라 하고 지상권은 지료를 하죠. 지료직을 따져볼 것이 소유. 판례, 지금 배우시는 건 법 보는 게 아니고 판례 이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다. 그 말은 권리가 미치는 범위다. 그 말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분묘가 설치되죠. 매장된 유골이 있죠. 봉분이 터 잡고 있는 땅, 터 기자에서 기지라 합니다. 기지. 그러면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봉분이 터 잡고 있는 요만큼만 미칠 것인가? 기지까지만 미칠 것인가?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봉분이 터 잡고 있는 기지에 한한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아버지 저 왔다 갑니다. 이렇게 아빠가 뭐라냐? 위에 가서 벌쳐도 못해. 여기까지밖에 이제 설치하면 끝이라니까. 잘 모시겠다 그 말이니까 수호 의미로서 이렇게 툭처럼 만든다. 이렇게 사성이라 만들어요. 사성. 비석도 설치한다. 음식 넣을 자리 드리스 깔죠. 상석, 밥상할 때 상석 깔고 절도 해야지. 그래서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호하기 위해서 사성 만들고 제사무술 때 필요한 주의 공지까지 빈 땅까지 미친다. 빈 땅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한 바가 없다. 판례에서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공지까지 미치는데 봉분주의의 수호 의미로서 이렇게 사성을 만들면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사성 부분까지는 반드시 미칠 것인가? 사성만 만들어져 있으면 사성 부분까지는 기지권 죽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한 3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분묘 기지권자가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소송에서 확인 소송 들어올 거 아니야?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다는 말이지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 공지에 임의로 다른 부분 든다고요? 못 드는 거야? 승낙받고 설치하는 거야? 존속 기간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 이게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다. 지상권 할 때 최단기, 최장 제한은 없지만 최단기 제한이 있죠. 기타 공작물 몇 년? 기타 공작물 몇 자요? 5자. 민법에 의하면 281조인가? 기타 공작물 최단기 존속 보장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 분묘는 건물도 아니고 수목입단도 아니죠. 기타 공작물이면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면 분묘기지권 최단 존속 보장은 5년이다. 소위 민법상 지상권 존속 기간이 분묘기지권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토지 소유자 갑 승낙 얻었죠? 을이 설치했죠? 토지 소유자하고 약정하겠죠? 모시게 해놓고 몇 년 모실 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2년만 모시고 선산에 모시겠게요. 이장에 갈게요. 할 수 있어 없어요? 3년만 모시고 4년만 모시고 20년만 모실게요. 그러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도 간다 그러면 최단 존속 기간이 민법상 지상권 존속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 약정한 바가 있으면 약정한 바대로 존속을 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받고 설치하는데 땅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몇 년 모실 건가 물어보지도 않아. 약정을 안 했다 그러면 아니야? 그럼 분묘가 있죠. 매장된 조상이 있죠. 수호 봉제서 되고 있어서 계속 관리되고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한다. 이게 판례야. 응? 남의 땅을 쓰는 대가인 지료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 소유자하고 승낙 받았죠? 토지 소유자가 1년에 얼마 줄 건데 물어볼 수 있나요? 없나요? 10월달 농사 지어가지고 쌀 5가마니 드릴게요. 오케이. 약정 있으면 약정한 받으라. 그래 자네 아버지를 내가 참 좋아했는데부터 해가지고 모시게 해놓고 얼마 줄 건가 이야기도 안 하네. 그냥 모시게. 무상치료로 본다. 그래서 판례에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을 인정했다. 시효 취득했다 그러면 승낙 받았나요? 안 받고 쭉 써온 거 아니야? 돈 내고 썼어요? 그래서 치료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시효 취득한 경우에
그래서 민법에서 임대차하고 지상권 다른 것이 뭐예요?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꼭 있어야 돼. 대가. 지류 지급 약정이 꼭 있어야 된다. 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 지류도 가능하다. 무상 지류를 본다. 물건이다. 무슨 물건 화가 어디 있었나? 무슨 화가 어디 있어요 지금? 화는 민법 임대차 물건 화시켜서 보호줄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지. 뭐 화? 물건이다. 대항력 있다. 누구한테? 어느 누구에게든지.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가 이 임야상에 분묘 기지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임대차 보호법 배우실 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권리 주장 나오면 뭘 따져봐야 돼?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하려면 그 제3자가 여기 임야상에 분묘 기지권 있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시는 돼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등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는 없다고. 좀 전에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밖에 없네. 봉분. 봉분이 공시 기능한다고. 봉분이 있고 매장된 유골이 있어야 기지권 주죠. 봉분이 없다. 평장이나 암장은 매장된 유골은 있지만 공시가 되어 있죠. 기지권 행사하지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쓰려고 요것만 만들어서 매장된 유골이 없어. 가묘, 예장. 분묘 아닙니다. 여기 기지권에 관한 기본 판례예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장사법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장사법 시행되기 전 판례하고 크게 다른 것이 있다. 장사법 시행 후인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이런 판례가 없어. 장사법 안에서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했다. 무단으로 두었죠. 승낙 없이 설치했으면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승낙 없이 설치해서 100년 지났다고. 시효취득한다. 승낙 없이 나오면 100년 지나도 권리 주장 못해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법에서는.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얻어 설치한 것만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묘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할 때는 법을 놓고 봅니까? 판례 놓고 풀어야 돼? 법이 더 중요하다며요. 법이. 종래 판례가 중요해요. 현행 법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지. 법 놓고 풀다가 법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야. 분묘 나오면 다 괄호해서 물음표 뒤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법 놓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이 분묘 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약정이 없으면 제한 없이 존속한다. 100년이고 수백 년 가는 거야. 계속. 지금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가 있을 수 있다. 이전부터 시효취득 저 물건 쪽 갈 거 아니야. 장사법 시행 후에 그건 존속한다고.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이런 판례가 없다고. 시효취득 판례가 없다고. 그러면 종래 판례에서 분묘 기지권의 존속 기간은 승낙에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봉제에서 되고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분묘 소지가 너무 많더라고. 쭉 가버리니까. 그래서 장사법에서는 승낙 얻어 설치한 경우에만 보호되는데 승낙 얻어 설치한 분묘는 장사법에는 설치 기간 제한이 있어요. (30년) 설치해요. 원칙 처음에.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15년 모시고 연장 신청 15년씩 3번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 요즘 분묘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뭐 명절되면 다 뭐 저 어디 콘도 가가지고 거기서 뭐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뭐 촛불 켜라고 저라고 만다면서요. 명절 때 그래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모시 관리가 되니까 15년 했다 30년 이렇게 바꾼 거예요. 30 모시고 끝나죠. 끝나면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넣어. 그러면 1회에 하나요 30년 추가 연장해줘요. 그럼 최대 추가해서 몇 년? 60년까지가 최대 장사법에서 끝이라고. 그럼 60년 더 이상 추가 연장이 안 되니까 이거 60년 끝난 다음에 최종으로 연장받은 기간이 끝난 다음에 1년 이내에
비석하고 돌멩이 있죠. 대리석 있죠. 이거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해서 딴 데 봉화시설 옮겨 놓는 거예요. 얼마 이내요? 1년. 이런 것들이 판례하고 좀 다른 것이고, 그럼 장사법을 공부하실 때는 장사법 안에서는 묘지가 있고 자연장지가 있어요. 매장은 사람을 묻어서 장사 지는 게 매장이죠. 분묘는 사람을 묻는 것이죠. 분묘가 설치되는 지역이 묘지요. 자연장은 사람이 죽으면 유골을 화단을 꾸면서 화단 밑에 묻거나 나무 밑에 묻는 것이 자연장이에요.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 이렇게 하죠. 묘지는 다시 온갖 거 다 배우죠. 중개서 공부하러 왔는데. 청강 한번 하겠습니다. 왔는데 해필이면 요 수업을 하고 있으면 도망갑니다. 장리업 공부도 아니고 이거는 뭐. 손해배상 책임할 때 법인이 아닌 자 1억 필요합니다. 1억 이상 하면 또 도망가죠.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1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 지금 사원에 공부하고 있고 지금 다시. 진짜 1억 모아서 온다고 갔다고. 묘지는 4개로. 개인 묘지, 가정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자연장지는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 저쪽인데, 자연장지는 일단 개인하고 가족을 같이 취급해.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법인, 자연장지. 물론 종교단체가 뭐 성당 같은 데 보니까 낙벌당처럼 만들어 하잖아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시험 관계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개인 묘지는 제가 죽었죠. 묻혔죠. 성낙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죠. 배우자가 뒤에 죽겠죠. 같은 구에 묻는 거, 배우자 묻는 거 이게 개인 묘지야. 요 면적은 30을 초과하지 못해요. 30제곱. 30제곱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분묘 점유 면적, 만약 개인 묘지 같으면 30면적은 공지까지 포함한 면적인가 기지 면적인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분묘 점유 면적 30은 공지 포함한 면적인가 기지 자체 면적인가.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면적은 기지만 가리킵니다. 공지 포함한 면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분묘 기지권인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기지 자체입니까? 공지까지?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점유 면적까지만 미친다.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하면 공지까지죠. 장사법에 정한 면적은 기지 면적만이죠.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이퀄 기지 더하기 공지죠. 기지를 달리 표현하면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점유 면적 더하기 공지까지 권리가 미친다. 법에 정한 면적은 공지 포함한 면적이 아니고 기지까지만 미친다.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쪽 있죠. 이게 가족묘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종중은 단위가 더 크죠. 전체가 1000 이하. 법인묘지는 공원묘지 있죠. 공원묘지.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에 묻는 것. 이건 10만 이상이야. 자, 그러면 묘지는 이렇게 네 가지 나눠서 하시는데, 면적은 개인은 배우자 같은 구에 여기 다 개인 묘지요. 네? 여기는 일기 단위 면적 없다고. 그냥 30이요. 개인은 한 개 두든지 같이 묻든지 30 끝.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여러 개를 둔다. 여러 개는 총 면적이 100, 1000, 10만 이상인데, 요건 일기 단위 면적을 법에 정해요. 분묘 일기, 상석 두고 비석 두고 다 시설물 있죠. 그 면적이 10. 합장할 수 있다 없다? 합장하면 15. 합쳐서 얼마? 100. 합쳐서 1000. 합쳐서 10만 이상. 그래서 공설묘지, 가정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하면 여러 개를 두니까 일기 단위 면적이 있다 없다? 있다고. 일기 면적이 얼마? 10. 합장이면 15. 전체 가족 면적 100 이하, 종중 1000 이하, 법인 10만 이상. 개인 묘지는 일기 이렇게 안 써요. 30 끝. 요 면적이
좀 이따 교재 보면 개인 묘지하고 개인하고 가족 자연장지는 100 미만 해서 일괄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게 이게 30 미만 이렇게 좀 개별적인 요거만 좀 더 체크하시면 돼. 이거 뭐 2,000, 이거 5만 이렇게 있어요. 면적은 요 정도 시험 나왔어. 자, 그러면 묘지하고 자연장지를 두는 경우에 절차가 있다고. 설치한 다음에 결론이 개인 묘지, 묘지는 개인 묘지만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면 돼요. 개인 묘지만 설치 후 30일 신고하면 돼. 가족 묘지, 종중 문전 법인 묘지는 사람이 그대로 묻혀지면 오염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장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묻는 거니까. 요건 설치하고 날 때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그러니까 묘지는 개인 묘지만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이고 나머지는 사전 허가인데 여기 바뀌었다고. 개인 자연장지는 개인이니까 개인 묘지처럼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 이번 바뀐 게 가족과 종중은 사전인데 신고로 바뀌었다고. 요건 가족 묘지는 작년 시험까지는 사후 신고를 같이 묶였는데 올해 시험부터는 가족 자연장지도 종중 자연장지하고 똑같이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사후 신고. 가족하고 종중은 사전 신고. 법인 자연장지만 사전 허가로 남아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묘지는 개인 묘지 빼고는 다 사전 허가. 개인 붙었으니까 자연장지도 사후 신고인데 가족하고 종중은 사전인데 뭐로? 신고로. 법인 자연장지는 법인은 다 사전 허가, 개인은 다 사후 신고. 요 안에 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눈 정도 이 정도 나와요. 장사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될 수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자연장 할 수 있잖아요. 승낙 없이 나오면 장사법안에서는 보호돼야 안 돼요? 장사법안에 승낙 없이 묘지 분묘되었다. 승낙 없이 자연장 했다 하면 권리 지정 못해요. 승낙 얻은 것만 보호됩니다. 승낙 얻어 설치한 것은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물어요. 됐어요? 쉬었다가 확인 설명서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